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 분석 조합왕입니다. 분석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유료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픽도 하단 고정 댓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1월 28일 국내 배구 경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28일 첫 번째 경기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의 V리그 남자 배구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1세트부터 66.67%의 공성률을 만들어내며 화력 강점을 보여주며 1대0 리드를 잡았고 2세트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점했고 상대의 호흡이 맞지 않아 허무하게 2대0 리드를 잡았다. 3세트 신영석의 존재감이 상당히 좋았고 결국 셧아웃 승리를 만들어냈다. 타이스가 45.71%의 공성률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임성진, 서재덕의 효율이 좋았고 신영석의 중앙에서 11득점, 조근호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다. 최근 3경기 리시브 효율이 31.97%로 좋지는 않지만 임성진이 연일 활약을 펼쳐주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타이스도 이날은 부진했지만 최근 공격 효율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오늘 삼성화재를 만나게 된다. 삼성화재는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신정호가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 1세트부터 서브 강점을 잘 보여주었고 이에 상대 리시브를 잘 흔들며 1대0 리드를 잡아냈다. 2세트 유스바니와 김정호의 화력 강점이 좋았고 에디도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며 2대0 리드를 잡았다. 이어진 3세트에서도 유스바니가 13득점, 맹활약을 펼쳐주었고 결국 셧아웃 승리를 만들어냈다. 유스바니, 김정호의 화력 강점이 상당했고 신장호가 30%의 공성률로 부전했지만 강점인 서브의 힘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또한 노재욱 세터도 기존 잘 활용하지 않던 속공을 중간중간 섞고 속공 성공률 100%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을 만나게 된다. 지난 1라운드 맞대결 당시 삼성화재가 3대0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당시 삼성화재는 유스바니, 김정호, 박성진 삼각편대의 힘이 뚜렷했고 미들 블로커 김준우도 중앙에서 경쟁력을 잘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전력은 타이스, 서재덕의 힘은 좋았지만 임성진이 다소 고전했고 세트당 범실도 8.3개로 너무 많았었다. 그리고 오늘 2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삼성화재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 한국전력 임성진이 반등해 삼각현대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하다. 다만 삼성화재 역시 유스바니, 김정호, 박성진의 힘이 나쁘지 않고 직전 경기 신장호도 선발로 나서 서브 강점을 잘 보여준 바 있었다. 여기에 중앙에서 에디가 잘 적응하고 있고 김준우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신영석, 조근호 한전 중앙의 힘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3화가 크게 밀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또한 최근 5경기에서 삼성화재는 평균 40%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평균 35.88%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더 안정적인 리시브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삼성화재의 범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한국전력이 세트를 따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승리는 삼성화재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8일 두 번째 경기 정관장과 페퍼저축은행의 V리그 여자 배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직전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 7개의 범실과 함께 첫 세트를 내어주었고 2세트 메가를 앞보지 지하 이소영을 아웃사이드 히터로 바꿔 나섰고 효과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클러치 상황에서 염혜선,
지하의 연속 서브 범실로 결국 0대2로 끌려가고 말았다. 3세트 범실 관리에 앞섰고 초반 격차를 벌리며 1대2 추격에 성공했지만 4세트 다시 범실 관리, 리시브 불안을 드러내며 1대3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날 세트를 따냈던 3세트에서 초반 격차를 벌렸지만 상대 화력에 고전하며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전반적으로 블로킹 강점도 뛰어나지 않았고 지하, 메가도 세트별 기복을 드러냈고 이소영도 아직 폼을 찾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페퍼저축은행을 만나게 된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0대3 패배를 기록했다. 1세트 초반 목적타 서브가 효과적으로 들어가며 리드를 잡았지만 18대14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화력에 18대20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결국 첫 세트를 내어주고 말았고 2세트 역시 연속 실점이 나오면서 0대2로 끌려가고 말았다. 3세트 박은서가 선발로 나서 6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20점 이후 집중력이 없었고 결국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43.48%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했지만 야스민, 박정화, 이한비 삼각현대에 힘이 전혀 없었고 조직력, 집중력도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정관장을 만나게 된다. 지난 1라운드 맞대결 당시 정관장이 3대0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당시 메가 지하는 50%대의 공성률을 기록, 미들 블로커 정호영, 박은지는 14득점을 합작했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박정아, 야스민이 각각 공성률 25.71%, 31.03%를 기록하며 고전했는데 이들이 팀 내 최다 득점자였으니 패배는 당연한 결과였었다. 그리고 오늘 2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정관장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관장은 메가 지하가 화력 강점은 있는 모습이지만 세트별 기복이 심하고 이소영도 제 컨디션은 아닌 모습이다. 그래도 야스민 홀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중앙전력도 정호영, 박은진의 정관장이 훨씬 나은 상황이다. 또한 페퍼는 아직까지도 팀 조직력이 살고 있지 않고 지난 시즌 개선된 모습을 조금 보여준 리시브, 범실 관리도 올 시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승리는 정관장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관장도 범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리시브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페퍼저축은행이 한 세트 정도 따낼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겠다. 이상으로 11월 28일 국내 배구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를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